자,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이고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연립이란 말은 여러분 이거를 교재가 있으면 연립이란 말 밑에 밑줄 긋고요. 뜻이 뭐냐면 연립의 뜻은 모두 만족하는 이에요.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중괄호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괄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중괄호를 안 쓰는 학생이 많은데 안 쓰면 사실 정확하게는 틀린 거예요. 모두 만족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오케이. 일단 연립방정식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자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인데 한 쌍으로 어떻게 묶냐면 중괄호로 묶는 거예요. 자, 한 쌍으로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중괄호. 요거 이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가운데를 삐죽 튀어나오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뜻은 모두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자. 자, 여기서 연립방정식 중에서 x 이퀄 2, y 이퀄 3을 해로 갖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중괄호 있네, 그죠? 모두 만족하니? 라는 뜻입니다. 그럼 1번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번에다가 첫 번째 위의 식에다가 x에다 2, y에다 3을 대입하니까 2 더하기 3은 5 맞네요. 오케이. 넌 오케이. 그 다음 아래식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2 곱하기 2 플러스 3. 얘는 7인데요. 10이 아니죠? 얘는 아니에요. 해가 아닙니다.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모두 만족하는 게 있나 볼까요? 2번도 볼까요? 자, 2번 x2 y에다 3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만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2 플러스 3 곱하기 y3. 2 더하기 9 11이잖아. 얘는 오케이. 자, 2번은 x는 2, y는 3을 해로 갔습니다. 해로 가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각각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숨기기를 하고, 자, 먼저 x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1 엔터. 자,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졌어요. 두 번째 x 더하기 3y 이퀄 11 엔터. 자, 그러면 두 직선이 그려졌는데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자, 교점을 잡아 볼까요? 이게 두 개의 직선이 만난다라는 건데 좌표가 2, x의 값은 2고 y 값은 3이잖아요. 그죠?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2, 3이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두 개를 지금 그래프를 그렸더니 x는 2, y는 3에서의 교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방정식 해라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예요. 좌표.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메모를 해두자. 방정식, 특히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하는데 쉬워요. 가감법, 대인법.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까요? 미지수의 개수를 한 개로 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의미는 미지수가 현재 두 개잖아요. 그걸 한 개로 줄이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감법, 대입법. 가감법과 대입법으로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거야. 그걸 푼다라고 해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대입법을 보자. 자, 여기서 이거예요. 두 개의 방정식이 있어. x는 4y와 x 플러스 2y는 6천인데요. 여기 두 번째 식의 x 대신에 첫 번째 식에서 x랑 4y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4y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신 쓰는 거야. 이거를 대입법이라 불러요. 대입법. 미지수가 하나가 됐죠?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자,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로 줄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미지수 관계는 1차 방정식이 되니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입법. 대입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대입법을 쓰는 이유는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것이다. 자, 연습해보자. 자, 이거 1번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중괄호 하고 y는 3x, 그 다음에 4x 더하기 y는 14. 자, 1번식에서 x는 3x, y는 3x 대입법 쓰세요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y 대신에 3x 쓰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문제를 쓰고 나서 바로 4x 더하기 3x는 14가 되겠고 7x는 14가 되겠고 양변을 7로 나누면 약분돼서 x는 2 이렇게. 그리고 y 값은 두 식 중에서 제일 편한 식, 둘 중에 간단한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x에다 3을 대입하니까 y는 3 곱하기 2 6 이렇게. 자, 그리고 보통 이 연립방정식에는 x값, y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순서쌍으로 표현합니다. 2,6 이렇게 표현해요. x값, y값 나오기 때문에 순서쌍으로 표현해요. 됐나요? 이해돼요? 자, 어려우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래스룸에 올릴 테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식이 약간 복잡해 보여도 식을 변형해서 대입법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1번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미지수의 개수가 1인 게 있죠. x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x는 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y를 2항에서 x는 꼴로 바꿀 수 있죠. 1-2y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식의 x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의 x에다가 1-2y를 대입. 자, 대입해서 전개해 보세요. 자, 그러면 1-2y 플러스 3y 이퀄 5.
이렇게. 그러면 2 마이너스 4y 플러스 3y는 5. 자, 좌변에는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y 플러스 3y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고 5 빼기 2가 돼서 3.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풀이 과정을 좀 한 땀 한 땀 같이 써주세요. 자, 그러면 x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y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 x의 값은 맨 첫 번째 식 있죠. x는 1-2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1-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하면은 7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도 정답이야. 여기까지만 써도 정답이고요. 그런데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순서쌍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순서쌍으로 해를 쓰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입법이고요. 여기 이제 다른 문제들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가감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대입법은 이렇게 x는 꼴 또 y는 꼴로 바꾸는 거고, 가감은 가감이란 말은 뺀다라는 말이죠. 그죠? 빼거나 더하거나. 자, 예를 들어서 요 1번을 한번 노트에다 적어 볼까요? 자, 연립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입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변이 지금 부호가 다르죠? 그럴 때는 플러스, 부호가 같을 때는 뺄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더하는 거냐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아래로. x 더하기 2x는 3x, 마이너스 y 더하기 y는 0이네요. 그리고 3 더하기 6은 9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그리고 나서 y 값은 두 식 중에서 미지수가 그나마 쉬운 식, 계산이 쉬운 위의 것이 쉽다 그러면 개수가 작은 수의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x에다 3. 대입하게 되면 3-y 이퀄 3이 돼서 y는 0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3,0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가감법이라고 그래요. 대입법보다는 사실은 가감법을 더 많이 써요. 편리해요. 가감법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항상 그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라는 법이 없잖아.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경우를 한번 풀어보자. 개수의 절대값이 다른 경우. 자, 여기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x의 개수도 다르고 y의 개수도 달라요. 그럼 빼거나 더해도 미지수가 소구가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양 두 식에 내가 소거하고자 하는, 이럴 때는 개수의 절대값이 작은 항을 소거하세요. x의 개수의 절대값이 작죠? 그 절대값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줘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이죠.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에 3을 곱합니다. 이렇게 두 방정식의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x 플러스 10y 이퀄 마이너스 8. 두 번째 3을 곱하니까 6x 마이너스 9y 이퀄 30.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같게 만든 상태에서 6x 6x니까 부호가 같죠? 이럴 때는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0이 되잖아요. 그죠? 소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10y 마이너스 9y니까 19y가 되겠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양변을 개수 19로 나눠줍니다. 약분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야. 계산하기 쉬운 두 번째 식이 좀 더 간단하네요. 그죠? 개수가 작네요. 그럼 두 번째 식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퀄 10, 2x 이퀄 10 마이너스 6 이퀄 4, x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써도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 좌표로 표현하자. 2, 마이너스 이렇게. 왜냐하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는 좌표로 표현하자. 자, 이거를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감법. 여러분 교재 꼭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안 푼 문제도 꼭 풀어주세요. 가감법. 자, 이제 한 문제만 풀고 끝내자. 시간 관계상 개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소수는 쉬워요. 양변에 10을 곱하니까 더 쉽고요. 분수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요 분수식을 써보세요. 자,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x-y 이퀄 3, 그 다음에 2x-5y 이퀄 2, 12 이렇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개수를 자연수,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같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하면 개수가 같게 되네요. 그래서 2x-2y 이퀄 6, 2x 5y 이퀄 12. 이제 같다,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빼줍니다. 빼줘요. 그러면 2x가 소거됐죠. 그리고 3x 이퀄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y 값은 개수가 좀 작은 항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3 마이너스 y는 5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있고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과정인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필기를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좀 빨라서 속도가 좀 속도를 맞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꼭 복습을 해주세요. 바로 클래스룸에 올릴게요.